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은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릎만이 아니에요. 근육을 사용하면 모든 대사 질환에도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단단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리스크가 8배 줄어든다는 거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더하자면 근육은 또 제2의 심장이죠. 운동이 안 되면 발목 사용이 안 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에요. 그 얘기는 내 체중을 제일 많이 받아낸다는 얘기죠. 무릎은 하루에 수천 번을 움직인대요. 네. 앉고 일어서고 걷고 움직이고 무릎이 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 건강에 가장 핵심 요소인 안에 있는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요즘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 해서 재생이 된다 하는데 엄청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몇 천만 원 막. 그런데 그런 몇 천만 원 들여서 재생되는데도 시간도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무릎은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무릎은 여러분들 과체중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좀 늘어나면 무릎 통증이 있다. 요거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그래서 내 그 건강의 바로미터처럼 사용을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릎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후에 내 자유를 보장합니다. 무릎이 건강에 움직이잖아요.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누구 손 빌려가고 막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내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면 무릎이 건강해야 됩니다. 무릎 건강 지금 지키셔야 내 노후가 자유롭다. 요거 잊지 마시고 무릎 건강에 대해서 꼭 신경 쓰세요. 과사용,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용,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요. 과사용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과도하게 굉장히 많은 사용, 말 그대로 이제 오버유즈인데요. 요 과사용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하면서 보통 테니스 아니면은 축구 이런 거 할 때 테니스 할 때 막 하다가 갑자기 딱 정지하는 순간에 크루시에트라고 그 십자인대가 쫙 나가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 할 때도 십자인대 나가고. 이제 이 십자인대가 나가는 건 무릎은 이제 위쪽 허벅지 근육과 아래 정강이 뼈가 만나는 그 관절인데 이 두 개의 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될 때 그때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급격한 정지, 이런 행위가 필요한 스포츠, 요럴 때 이제 굉장히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부적절한 사용. 요거는 우리 한국 그 자식 문화에서 좀 많이 있죠. 무릎을 꿇는다거나, 앞바다리 많이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골에서 밭 이런 거 갖고 있을 때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하신다거나 해서 무릎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그 행위. 그런 상태가 무릎 손상의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바닥에 앉을 때 우리가 바닥 생활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일부러 무릎을 꿇고 앉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바다리 할 때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제 방석 놓고 앉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너무 오랜 시간에 한 자세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연골과 인대, 그다음에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쪽에 그 뚜껑뼈처럼 동그란 뼈 있잖아요. 그 뼈 뒤쪽에 연골이 손상되는 그런 무릎 연골 연화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무릎 속에 압력을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런 정도. 그리고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퇴행성. 퇴행성은 나이 들어가면서 무릎 주변 부위, 인대, 근육, 근막, 연부조직 애들이 이제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연골도 이제 점점 소실돼가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무릎을 너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당한 방향과 적절하게 바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셔야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릎 손상은 과사용과 부적절한 사용 크게 나누고 또 아주 대부분 많은 원인이 이제 퇴행성은 늦출 수 있다. 무릎 손상의 주요 원인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사용, 부적절한 사용, 그다음에 퇴행성. 근데 부적절한 사용에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은 내가 적당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O다리, X다리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발목을 붙였는데 무릎이 떨어지는 이제 무릎 공간이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발목을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무릎만 붙고 발목은 떨어지는 이런 X자형 다리의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절염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권유받고 있죠. 국민병처럼 알려져 있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40대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60대 이후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근육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근력 운동이나 그런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리의 정렬 상태가 틀어져 있는, 즉 오다리나 X다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렬 상태를 바르게 하면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해 있다든가 무릎이 벌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무릎만 붓고 발목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다리가 똑바르지 않다. 11자가 아니야. 이러면 일단은 바르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얘네들은 뭐 통자, 무릎은 관절이에요. 일자 다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근육을 방향을 정렬 상태를 얘네들을 적당하게 활용하거나 운동 동작을 연습하시면서 정렬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먼저 연습하시면 무릎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많이 걷고 뭐 많이 움직이고 뭐 등산 가고 요런 거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또 어른들이 좀 뭐 줄넘기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줄넘기 잘못하다가 연골 찢어져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는 가능하면 5, 60대 이후에는 이제 그 정도 체력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줄넘기. 그래서 근육을 만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연골 찢어지니까. 그리고 과격한 운동, 과체중 운동. 그래서 이렇게 왜 무게 드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이게 허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앞으로 쭉 밀려가면서 연골이나 인대, 뭐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체중, 그다음에 과격한 충격받는 운동, 그래서 점프를 한다거나 무릎은 이제 또 이렇게 회전을 이제 심하게 하는 그런 무용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예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근력이 없는데 운동을 시작한다면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심하거나 과격하게 체중을 많이 싣거나 또는 급격하게 정지를 하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이런 운동들은 이제 무릎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무릎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무릎에 압력을 주는 행위를 좀 적게 하셔야 돼요. 무릎에 압력이 높아지는 행위는 쪼그리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하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런 자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이것도 무릎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연골이나 인대가 약해지거나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뻑뻑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무릎에 뭐 이제 뭐 딱딱 소리가 나, 움직일 때마다 왜 딱딱 소리 나시는 분 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날 때 하고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딱 잠기는 느낌, 이런 느낌을 느끼시면 요거는 빨리 해결하시면 관절염까지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또 다시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의 증상들을 경험하시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약을 처음부터 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만 듣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무릎을 이제 아껴 쓰는 행동 중에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은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근육량 투자하시고 근력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내 근육의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붙잡을 수 있어요. 무릎만이 아니에요. 네,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사용하면 모든 대사 질환에도 그 근육들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단단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리스크가 8배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살아가시면 무릎 안 아프고 살 수 있어요. 거기도 하나 팁을 더하자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은 이제 막 열심히 운동했어. 근데 종아리 근육 운동이 안 되면 또 이제 발목 사용이 안 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또 제2의 심장이죠. 종아리 근육을 이제 이완 수축하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또 간단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계단에서 이제 뒤로 쭉 내리면 뒤쪽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잖아요. 이런 연습하시고 까치발 들면 종아리 근육을 확 수축시킬 수 있어요. 까치발 들었다가 내렸다가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가 이런 거 하루에 한 20번, 30번 요 정도만 하셔도 혈류량 개선이 돼요. 심장으로 이렇게 역행해서 혈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물 성분이다 보니까 역행해서 위로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아리에서 이렇게 짜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으로 모인 혈액이 또 혈류를 금방금방 짜면서 전신에 혈액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순환되죠. 근데 만약에 체액 저류라고 해서 내가 오래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이제 밑으로 쏠리고 혈액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죠. 왜 이렇게 뭐 오래 일하다가 이제 신발 신고 딱 나가려고 하면 이제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 안 들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종아리 운동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자다가 중간에 한두 번 깨실걸요? 왜 깨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 있던 부종들, 세포 외액들이 자려고 딱 누우면서 이제 심장으로 쭉 올라와요. 누우면 심장으로 올라와서 순간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제 콩팥에서 걸러내는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계속 새벽에 깨. 이런 분들,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분들은 종아리 운동 해보세요.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평소에 무릎 관리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앞쪽에 단단하게만 하면 되냐? 사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측근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력이 자꾸 안쪽에만 실리는 보행 습관 때문이에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다 이제 반월상 연골이 내측, 외측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내측 반월상 연골의 소실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90 몇 프로죠. 그게 이제 무릎 관절이 기울어지면서예요. 그 기울어지는 건 다리 양쪽에 안쪽과 바깥쪽 근육 중에 안쪽, 즉 내측 근육이 조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내측 연골 소실이 일어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다리, 무릎 안쪽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은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다리 찢기처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무릎 허벅지 안쪽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안쪽 내측 근육이 쫙 이완되시는 걸 느낄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시면 고관절도 건강해지고 무릎 관절도 유연해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측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사실 이 관절 안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액부터 시작해서 인대도 수분감이 떨어지면서 손상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 엄청 많이 마셔도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장 점막이나 이런 데 점막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수분의 흡수 능력도 떨어져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얘네들이 다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흡수가 되는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가 잘 흡수가 되냐? 이온을 띤 물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정수기물 이렇게 그냥 다 필터가 걸러주는 거, 이온이 하나도 없는 거, 요거는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미네랄 워터 요런 거 드십시오. 그래야 흡수력이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도 물이 잘 흡수될 수 있어요. 흡수를 잘 시키려고 만든 게 포카리 스웨트잖아요. 이런 거. 근데 포카리 스웨트가 사실은 딴 거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 음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장 점막에서 쫙 들어가요.
물은 이제 이온을 띠고 있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어르신일수록 사실은 정수기 물보다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을, 또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게 보리차물 있잖아요. 그냥 맹물, 생수 이런 거보다 이제 거기에 보리차가 들어가면 이온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보리차가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관절에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들 많이 드시죠? 뭐 우리 환자분도 항상 얘기하세요. 글루코사민 먹어도 돼? 막 이러는데 글루코사민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관절 치료제는 아니란 얘기죠.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즉 도움되는 거 다 드셔도 되는데 그게 마치 관절 치료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산화제,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E, C, 그다음에 오메가3. 얘는 왜 필요하냐면 항산화제는 곧 항염증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속의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감염에 의해서 막 피 고름 나는 그런 염증이 아니고요. 일단 마찰성이라든가 퇴행성, 그래서 점점 소실되는 그 과정, 정상에서 벗어난 과정을 우리가 크게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염증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애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타민 E, C, 오메가3 이런 거는 뭐 골 관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전신 안티에이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요건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칼슘, 비타민 D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고농도 칼슘만 섭취하실 경우에 오히려 뼈나 관절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혈중에 이제 석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합제제가 있어요. 얘네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칼슘, 비타민 D가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항산화제,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비롯한 기타 관절에 도움되는 건강보조제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극심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무릎을 조금 건강하게 오래 쓰고 싶다, 지금은 좀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관절을 유연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노년에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에 무리 없는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화와 근육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장기예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력에 굉장히 밀접한 지표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낙상이라든가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요. 활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훨씬 용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건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에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소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근육에서 어떤 혈당 조절의 역할도 크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체온 유지라든가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근데 이런 근육이라는 게 마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4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쭉 조사를 해보면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1%씩 근육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70대가 되면 40대랑 비교해서 한 30%에서 40%의 근육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하체 근육은 더 빨리 없어져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걸음 걸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걷다가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면 넘어지는 것도 생기게 되고, 노인분들 중에 낙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낙상에 의해서 어디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건강 수명이 확 줄어들고 노년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 때문에 넘어지고 골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워있고, 그럼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넘어져서 만약에 고관절이 다쳤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사망률이 한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근육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뇌 건강하고 되게 밀접해요. 우리 뇌는요, 쓸데없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뇌가 쓰거든요.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냥 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을 안 움직이면 근육을 움직일 때 쓰는 뇌세포들 있잖아요. 그 뇌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안 썼을 뿐인데 이 뇌 노화,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런 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의 차이는 무언가 설명드리면, 걷기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근력 운동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이고, 걷기 운동이라는 건 뭐 걷는 거, 뭐 빠르게 걷기 뭐 이 정도인데, 물론 걷는 게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걷기 운동이 근육을 어느 정도 그냥 유지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좀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40세 이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더 빨리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근육을 더 생성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걷기를 하기 물론 유산소 운동으로 좋지만 근력 운동,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어떤 중량을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 허벅지의 근육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넘어지는 것 같은 낙상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만 할 때는 걷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는 기초 체력만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만 근육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하체 힘이 빠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 넘어지거나 낙상 위험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고,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야 뭐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릎 통증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가? 가장 흔한 거는 관절염이에요. 무릎이 아픈 50% 이상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거, 우리 무릎을 쓰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서로 맞닿잖아요. 연골이 뼈랑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것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좀 깎여 나가기도 하고, 마찰 때문에 좀 붓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염증 세포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픈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반월상 연골이라고 또 무릎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연골판이 좀 손상이 되면서 찢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 또 원인이 무릎 주변에 붙어 있는 힘줄, 뭐 인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무릎뼈 앞에가 아픈 경우, 무릎 앞쪽 아픈 경우 많잖아요. 무릎 앞쪽은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슬개골 앞쪽에 붙어 있는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줄이나 인대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잘 생기고요. 그 외에는 정렬의 문제, O자 다리라든가 X자 다리라든가 이런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쉽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연골이 좀 약한 경우, 연골 연화증 이런 게 있어도 무릎 통증이 생길 거고요. 드문 경우지만 뭐 염증성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 이런 것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중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스쿼트가 있죠. 스쿼트라는 게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스쿼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스쿼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뒤에 벽에 기댄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90도까지 굽히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한 15도 정도만 굽혀도 좋습니다. 스쿼트를 통해서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훈련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무릎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브릿지 운동인데요. 브릿지 운동은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거죠.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 브릿지 운동하는 걸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근육을 늘어나게 하는데, 이때 허리가 이렇게 숙여진다면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허리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적절하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엉덩이 통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원인은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엉덩이에는 근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죠. 피리포르미스라는 근육, 이상근. 이 엉덩이랑 넓적다리를 붙여주는 그런 근육인데, 그 근육 밑으로 좌골신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좌골신경이 압박당하면서 엉덩이 주변이 아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신부둔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꼭 이상근 때문에 아프다기보단 그 주변에 다른 구조물이 함께 쭉 모아서
통칭해서 그냥 신부둔부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근육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보통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냥 서서 움직이거나 걸을 때는 멀쩡한데 앉을 때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 좌골신경 주변으로 좌골신경을 감싸고 있는데 섬유화된 띠 같은 게 쫙 묶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있으면 어서 섬유가 거기를 꽉 목 조르듯이 꽉 조여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 이런 섬유화 아니면 종양이나 낭종, 무록 같은 거죠. 무록이 또 주변 엉덩이 주변을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통칭해서 우리가 신부둔부증후군 아니면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고요. 주요 증상은 앉을 때 통증입니다. 시팅 페인. 이렇게 엉덩이 아픈 분들은 걸을 땐 별로 아프다고 안 하세요. 시팅 페인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둔부증후군, 우리 흔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쪽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 앉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리를요, 의자 위에다가 90도로 꺾어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허리 딱 펴고 버팁니다. 30초. 자, 반대쪽도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쫙 늘려줍니다. (30초) 자, 마지막은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요. 나비 모양으로 골반을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해 주신다면 엉덩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법과 식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노년기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섬세한 전략을 짜야 돼요.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먹기가 싫어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먹기 편한 걸 먹기 시작해요. 내가 먹었을 때 소화 잘 안 되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영양 흡수가 불균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요. 한 끼에 그래도 10에서 2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세 끼 기준으로 하루에 한 60g 정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에 식사 전략을 짤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하고 중간에 뭐 간식 같은 거 먹는다고 할 때 전략을 좀 짜면 아침에는 좀 흡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그런 단백질 위주로 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계란 한 2개에다가 두유,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해서 아침 식사하시는 게 좋고, 점심 때는 그냥 식사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조금 넣기는 해야죠. 그래서 점심 때는 잡곡밥 먹으면서 여기다가 생선이라든가 닭가슴살 이런 거, 나물 같이 이렇게 드시고요. 세 번째, 간식 먹을 때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은 스낵 같은 거 중에 좀 고단백 스낵,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요거트, 삶은 달걀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엔 좀 부담 없는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담 없이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거, 두부, 그다음에 된장국, 계란찜 요 정도 드시면 아주 섬세하게 소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년기에 이런 근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단백질,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냐 몇 가지 그냥 쭉 설명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걀 먹기 편하잖아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소화도 좀 시키기 편하니까 두부나 콩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하고 닭가슴살이 저지방에다가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그것도 도움될 거고, 유제품, 견과류 이런 것도 좋아요. 바나나, 그다음에 생선은 등푸른 생선, 이 중에 제일 먹기 편한 거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도 중간에 간식으로 한 번씩 드시면 노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이런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자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식습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칠 때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사,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드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절대 참지 마시고 괜히 놔뒀다가 만성으로 되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문제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통증 없는 진짜 활기찬 어떤 일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어요. 50대 이후 모르면 안 되는 건강 지식 한상이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런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